네, 유즈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EBA 윤양옥입니다. 저희의 1대 스폰서는 장윤진 사장님이시고 상위 리더 사장님은 이지석 김병아 사장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내 삶을 바꾼 뉴스킨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공유부터 할게요. 내 삶을 바꾼 뉴스킨 EBA 윤양옥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20년 넘게 중국에서 자랐고 20대 초반에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20대 중반에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와서 3년 정도 지내다가 29살에 사랑하는 첫 딸을 낳았는데요. 제가 뉴스킨을 하게 된 Y가 첫째 딸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저는 딸만 둘이거든요. 사실 제가 중국에서는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사범학교라고 하면 한국에서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교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면 오 하시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라고 하면 오 직업 괜찮네 라고 생각하십니다. 동기들 중에 아직까지도 교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이었어요. 지금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남편과 함께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많이 달랐어요. 첫 번째는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어려웠던 건 언어에서 느껴지는 문화 차이.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인이 바라보는 중국인에 대한 편견적인 시선. 사실 이건 좀 우픈 얘기인데요. 제가 중국 사람이라고 하면 중국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언제 한국에 시집 왔냐고 그런 걸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시골에 돈 많은 아저씨한테 시집 온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며느리로서의 나, 두 딸 아이 엄마로서의 나, 사업하는 신랑 뒷바라지 하는 나, 윤양옥이라는 이름을 서서히 잃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외모까지 불어난 몸으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 의견을 얘기하고 상대를 똑바로 쳐다보기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바깥 외출이라든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아이의 영어 페스티벌을 가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여러 번 저에게 누구누구 엄마 이쁘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마침 그 엄마도 와 있었어요. 화장도 예쁘게 하고 긴 생머리에 늘씬한 몸매로 키도 큰 젊은 엄마였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선생님이 손을 들고 앞으로 나와서 발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 나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이미 그 예쁘다고 하는 엄마가 키 크고 늘씬한 엄마가 나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선생님하고 눈도 마주치지 말라고. 왜? 애한테 시킬까 봐. 엄마 나오시라고 할까 봐. 눈길만 슬슬 피했거든요. 그러는 제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게 뭐라고 그렇게 아이한테 귓속말까지 하면서 그랬던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나 자신이 싫어요. 지금 같으면 나가지 말래도 당장 튀어나갔을 텐데 말이에요. 엄마라면 누구나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아이를 진짜 잘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뭐 방송에서 아이는 엄마를 보고 자란다고 저의 자존감이 곧 아이의 자존감이라는 걸 듣고 나서부터는 미칠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내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이건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더 속상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늘씬하고 키도 큰 엄마를 부러워하는 우리 아이를 보면서 큰 마음을 먹었죠. 내가 키는 어떻게 할 수 없어도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몸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게 TR90이었고 저를 만나러 오신 분이 장윤진 사장님이었어요. 제가 이분을 소개로 만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 TR90을 하고 나서 2년 동안 여유가 없다는 그 이유 하나로 선택했어요.
다이어트를 해서 솔직히 10kg, 20kg 감량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13kg의 몸무게와 13%의 체지방을 빼고 유지 잘한다는 말이 저에게는 귀에 쏙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전 이분을 만나게 되었고 이분이 말한 말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향옥 씨가 딱 저만 믿고 90일 동안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건강한 몸매를 들 수 있어요. 저는 믿었거든요.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시키는 대로 뭐든 다 했어요. 제가 처음에 TR90을 만났을 때 찍은 비포 사진인데요. TR90 하기 전에는 몸무게 65kg에 체지방 37%. 그랬던 제가 3개월 만에 몸무게 12kg, 체지방 11%를 감량하게 됩니다. TR90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믿고 시키는 대로 따라 했을 뿐인데 이런 변화를 주시다니. 12kg로 감량뿐만 아니라 봄만 되면 생기던 비염이 좋아지고 몸이 엄청 가벼워졌어요. 이때 여기 중간 사진은 제가 12kg를 감량하고 이후에 제 얼굴이고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나니 유즈그룹의 또 다른 프로그램 뷰티 클래스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 얼굴엔 1도 관심 없었던 사람이었었는데 몸이 바뀌니 드디어 제 얼굴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요 세 번째 사진은 제가 뷰티 클래스를 만나 변화된 얼굴입니다. 근데 몸이 좋아졌다고 얼굴이 좋아졌다고 다 사업하진 않잖아요. 전 사업에 눈을 뜨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첫째는 불안정한 남편의 사업이었고 두 번째는 요즈그룹 사무실에 왔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부도 예쁘고 말도 너무 예쁘게 하고 저처럼 두부인 것 같았는데 다들 너무 멋있고 잘 나가 보였어요. 다들 반짝반짝 광이 완전 빛이 완전 순간적으로 위축되기도 했어요. 자극도 받았고 부러웠습니다. 저도 그냥 이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위축된 마음으로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면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세 번째는 몇백만 원의 생활비를 주는 남편이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남편 월급만 쓰는 나 자신. 아이들이 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싫어지고 이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문득 스폰서님이 당신은 소비만 하지만 나는 소비를 해도 소비와 동시에 돈을 번다. 혼자서 소비만 하지 말고 함께하는 팀을 만들어 보라고. 팀을 만들어서 소비하면 그건 매출이 된다고. 돈 벌어보지 않겠냐고. 그 말에 그럼 나도 하고 싶다고. 왜 당신만 소비하면서 돈을 버냐고. 전 그것이 저를 뉴스킨 사업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네 번째는 사장님들도 아시다시피 집에서 살림만 하는 많은 가정주부들이 이런 뉴스킨 센터에 나와보면 정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참 많은 충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살았던 환경이 참 우물안 같은 곳이었구나. 이렇게 넓은 세계가 여기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하면서 뉴스킨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고 그래서 뉴스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뉴스킨을 하게 되었고 사업자가 되었고 2015년 4월 1일자 사업자가 되었고 약간 2년 6개월 만에 브랜드 파트너 골드죠. 그리고 나서 3개월 만에 이그제큐티브 브랜드 파트너 뉴스킨에서는 루비라는 직급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 루비라는 직급에서 최고 직급 블루 다이아몬드까지 가는 데는 약 한 10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아마 저처럼 여기 2년 6개월을 보내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되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 기간을 잘 극복하고 했는지를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넘어야 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2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나 홀로 대리점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왜? 제가 좀 전에 중국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일반 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시스템에서 하는 강의나 한국식 영어가 포함된 그 언어들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 매 강의마다 녹음을 했고요. 그걸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알아들을 때까지. 그리고 스폰서 사장님 지원으로 양자 갈 때도, 대면 갈 때도 항상 녹음을 했어요. 전 사실 처음엔 양자의 양자도 몰랐던 사람이었고 우리 피부가 약산성인지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스폰서는 오죽 답답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2년쯤 되니까 좀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치만 어때요? 제가 나가서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들은 얘기를 해주려고 하니까 상대방은 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 내가 들은 걸 철저한 게 안 들리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에게 맞게 포인트를 딱딱 집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저희 옆에 누군가가 계셨어요. 그게 바로 스폰서 사장님이었어요. 그분이 없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진짜 오지 못했을 거예요. 솔직히 스폰서 사장님은 저와 같이 거기 앉아서 들을 필요는 없지 않나요? 물론 들었던 건 또 듣고 또 들으면 배움이 된다고 하지만 솔직히 그 옆에 앉아있어야 한다는 이유는 한 개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힘들고 어렵고 할 때 항상 제 옆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2년 6개월 동안 나 홀로 대리점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아이 키우면서도 웬만하면 외출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1대 파트너 사장님들은 전부 다 콜드예요. 그리고 나를 향한 편견이 제가 넘어야 할 산이었어요. 왜냐면 여기 한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저는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인 제가 전달하는 뉴스킨이 왠지 그들에겐 똑같은 한국 사람이 전달하는 것보다 더 낮은 가치로 전달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당신 중국 사람인데 나 제대로 사업 안내해 줄 수 있어요? 나 사업 어디까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라는 오히려 파트너들이 스폰서인 저를 만났을 때 저를 향한 편견이 있어서 제가 중국 사람임을 저는 처음에 숨기기도 했어요. 사업 초기에 스폰서 사장님들이 오히려 저를 중국 사람으로 티업을 했지 저는 처음에 그걸 싫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보는 중국 사람에 대한 편견이 저한테도 있었거든요. 위에 있는 이 세 가지는 사장님들을 겪지 않아도 되는 산이었을 거예요. 그죠?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거나 한국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다거나 저의 내면과 상관없이 그냥 겉모습으로 사람들이 나를 달리 보는 이런 시선 사장님들과 또 다른 넘어야 할 산인데요. 혹시 사장님들은 저의 이런 이야기 말고 개인적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 산을 반드시 넘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들은 저처럼 이런 산을 안 겪으셔도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남편의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특히 중국 사람들은 이 네트워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워낙 강해서 한국에 와서도 이런 인식이 나빴고 그래서 저는 앞에 TR90을 체험했지만 제품도 집으로 받지 못했어요. 필요할 때마다 스폰서님이 그때그때 가져다 주었어요. 남편 앞에서 먹지도 못했거든요. 왜? 이게 네트워크 제품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스폰서 사장님 휴대폰 이름을 가명으로도 여러 번 바꿨어요. 같은 사람이랑 너무 오래 자주 통화하면 자꾸 누구냐고 묻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여러 번을 바꾸면서 그렇게 했었고요. 저도 지극히 소심했고 환경이 절대로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이런 환경에선 소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제가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을 배우면서 저 나름대로 배운 사업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때는 무조건 스폰서에 대한 믿음, 이건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 그리고 스폰서와 꼭 한 방향 정렬하는 거였어요. 스폰서와 한 방향 정렬하다 보니까 그랬더니 스폰서 사장님 블록 가시자마자 곧장 따라서 3개월 안에 EBA 간 것 같아요. 스폰서와 한 방향 정렬 정말 중요하죠. 두 번째는 저는 처음부터 부족한 사람이었고 배워야 하는 사람이었고 사장님들보다 훨씬 더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저 혼자 뭘 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제가 잘 나가서 제가 뭔가를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시스템 속에서 계속 몸담고 있었고 계속 들었고 계속 배우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오히려 너무 똑똑하고 잘나신 분들이 이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본인이 잘난 것 때문에 시스템에 플러그인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시스템에 무조건 플러그인 했어요. 코드를 꼽아놓고 빼지 않았어요. 결국 시스템 플러그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시스템에서 봉사하는 게 영원한 플러그인인 것 같아요. 그 구성원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거기 먼저 가가 있어야 됐고 먼저 준비했어야 했고 관객의 입장이 아닌 항상 공연을 준비하는 공연자 입장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성공한다고 해서 스폰서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팔로우십이 좋은 파트너라고 스폰서 사장님들이 많이 칭찬해 주셨고 지금은 나와 같은 파트너가 만들어진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제가 저의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리더십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저는 제가 스폰서하고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컨택하기 위해 저는 만났고 그래서 저희 1대 파트너 사장님들의 모두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항상 제 자신에 대한 이 믿음을 갖는 일에 저는 매일매일 노력한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소심하고 자신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평범한 주부인 제가 그래,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그리고 스폰서 사장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래, 난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늘 했고 서서히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제가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제가 잘했던 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 했던 몇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초창기 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당장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두 번의 컨벤션이 있었고 그게 사실 저에겐 행운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2년 뒤에 컨벤션 있기도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하는 스타트 기간이라면 여러분들에게도 컨벤션은 그런 행운입니다. 대리점일 때 2017년도 제가 나홀로 사업자인데도 스폰서가 미국 컨벤션에 가자고 그랬고 사실은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낯선 사람과 10일씩 같이 먹고 자야 한다는 거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 사실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간다는 것도 두려웠어요. 중국에서 한국까지 올 때 탄 비행기 이외에는 제가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또 막상 가려고 하니까 두려웠는데 그 상금 30만 원을 내고 나서 그거 못 들려준다는 말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 가는데 우리 30만 원만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때 안 갔으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도 안 됩니다. 2017년도에 미국 가서 중국 시장도 봤고 중국 사업을 해야 된다는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2017년 글로벌 컨벤션에서 저희가 살 물건조차도 없었을 만큼 중국 사람들이 줄을 서서 싹쓸이하는 모습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때 그 백팩을 샀어야 하는데 순서가 왔을 때 이미 품절이었다는 거 그런 후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컨벤션을 가보니 제가 중국어를 쓰니까 언어에 장벽이 없었어요. 오히려 스폰서 사장님들보다 제가 더 유리한 거예요. 면세점에서도 영어가 아닌 중국어로 대화하고 물건도 사고 미국은 참 희한한 나라이던데요. 처음 간 그 중국어와 영어는 필수였어요. 면세점 직원이 거의 동양인이었거든요. 처음 간 제가 스폰서 사장님들의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불편 하나 없이 10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중국인으로서 한국으로 왔을 때 그 편견이 편견이나 시선들 때문에 많은 자존감이 낮아졌었는데 이 미국에 아무 생각 없이 스폰서 사장님들이 안내해서 오게 된 이 미국에서 너무나도 잘 지냈고 음식도 너무 잘 맞았고 나에게 자존감을 심어준 그런 첫 컨벤션이었어요. 글로벌 컨벤션에서 제가 3층에서
아래로 무대를 내려봤거든요. 그때는 대리점이었잖아요. 못 모르고 따라왔다가 그 3층에서 혼자 앉아서 그 느낌 외로움. 그리고 3층에서 바라본 무대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음에는 꼭 내 파트너들과 함께 그리고 반드시 핀업을 해서 다시 오겠다는 다짐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또 거기서 중국 사업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되었고 지금은 중국 사업이 불가능하지만 그때는 블루 다이아몬드 되면 중국 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한국에 와서 생활하고 꿈과 목표, 잘 살겠다는 사람들을 사실 대부분 한국에 나오신 분들은 자기의 삶을 바꾸고 싶어서 더 잘 살아보려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돕고 싶어요. 미국 컨벤션이 저를 이렇게 크게 만든 것 같아요. 글로벌 컨벤션을 지금까지 아직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은 그분들은 만약에 계시다면 지금부터 매달 20만 원씩 적금하세요. 저희 팀은 그걸 하고 있거든요. 이 사진은 제가 2017년도에 갔던 글로벌 컨벤션 사진입니다. 이 오렌지 티 아직도 집에 옷장에 걸려 있는데요. 어디를 가나 오렌지족이 눈에 띄었어요. 이 티를 입고 컨벤션 내내 3일 동안 이 티를 입었는데 땀 냄새가 완전 풀풀 나는 거예요. 진짜. 2019년 글로벌 컨벤션이거든요. 사진이거든요. 이번엔 형광색 티죠. 드디어 제가 2년 뒤 제가 목표한 꿈을 이루고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하는 자리였고 핀업을 해서 이렇게 또 미국 글로벌 컨벤션에서 축하받는 자리였습니다. 전 세계 뉴스키너들이 50개국이 넘는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국에서 또 한 번 최고직급 블루 다이몬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은 유즈그룹의 리더 사장님들과 멋지게 핀 인증을 받는 모습인데요. 수만 명 앞에서 핀 인증을 받았는데 정말로 가슴 떨리고 설레었어요.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을 해도 상상을 해도 제가 거기에 어떻게 서 있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막 뜁니다. 지금 한국이 전 세계 탑3의 뉴스킨 시장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갔더니 대단했다고. 그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뉴스킨을 만난 그 계기가 제가 미국까지 가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날 밤에는 이렇게 또 2017년에는 마룬5 한스 짐머 같은 거장이 오셨고 사실 저희가 나중에 안 사실인데 마룬5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공연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선단체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동참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와서 한두 곡이 아닌 1시간 넘게 공연을 했어요. 2019년에는 그웬 스탠바니, 한스 짐머, 그 외에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셨어요. 회사만 보고 온 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간 해외여행이 미국이었고 미국에서 이렇게 또 멋지게 노는 윤양옥입니다. 요 밑에 빨간색 우비를 쓰고 이렇게 찍은 사진은요. 나야가라에서 아야 가라 하면서 외치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워싱턴에서 리더 사장님들과 우리 한 번쯤은 해보잖아요. 파이팅을 외치면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빨간색 요 기둥은 뉴욕의 밤거리를 다니면서 즐겼던 모습이에요. 자유의 여신상을 지나면서 사진은 안 남길 수가 없잖아요. 한 컷을 남겼죠. 네. 저는 사업을 하면서 순간순간 어떠한 타이밍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들. 지금 2020년 TR9 에이즐라 포스트가 우리 앞에 와 있어요. 저는 뉴스킨의 사업을 5년을 했더라고요. 5년을 했지만 초집중했는 그 딱 3년 동안 성장했던 그 이유가 뉴스킨 LTO 때 집중을 했고 이때 최고의 매출을 했어요. 제가 집중했던 유스스펜 3도 전 제가 준비했는 수량만큼 모두 주문했고 루미스파 때도 저희 그룹에서 최고로 많이 유통을 했고 또 이 180도 제품을 통해서 전국에 또한 중국까지 확장하는 일을 이 180도가 해주셨어요. 저는 LTO를 집중해서 이 성장의 타이밍을 잡았어요. 그리고 늘 김정아 사장님이 랠리를 빠지지 말라고
30번 참석하면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고, 만약 빠지게 되면 또다시 새로 30번. 그거를 하면 반드시 블루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시기도 저는 성장의 타이밍이었어요. 여전히 중국에 사시는 아버지께서 위독하셔서 온 가족이 중국을 나갔었는데요. 갑자기 오늘 내일 하신다는 연락을 받고 한국에 모든 일을 다 접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 오늘 내일 한다는 아빠가 조금 건강해지시면서 시간이 자꾸만 길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일주일 정도 예상하고 다녀오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좋아지시니 저희도 욕심도 생기고 아빠 곁에 있기도 싶고 이러다 보니 10일이 더 지났고 그러던 중에 우리 팀앤팀 랠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주일만 있다고 오면 아빠도 볼 수 있고 랠리도 참석할 수 있다고 티켓팅도 다 해놓고 왔거든요. 막상 가보니 일주일 지나고 10일이 지나다 보니 당장 랠리가 코앞인 거예요. 너무 갈등이 되었어요. 위독하시다고 급하게 나왔는데 만약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사이 또 위독하시다고 하면 다시 나가기도 힘든 상황이고 온 가족이 나갔기 때문에 또 온 가족이 나간다는 건 힘든 상황이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다급하게 한국에 전화했을 때 저희 일대 스폰서 당윤진 사장님이 알아서 하라는 말에 그 알아서의 의미가 그래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잖아. 나 뉴스킨의 시스템에 올인하는 사람이잖아. 저는 중국에 있었지만 랠리를 참석하기 위해 대구에서 경주로 출발하는 파트너가 있었어요. 그 파트너를 생각하니 스폰서에게 맡기는 그 책임 없는 그런 사업가가 되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짐을 싸서 한국으로 왔고 예정했던 그 비행기를 타지 못했고 그리고 갑자기 와야 하는 상황이고 랠리 시간에 맞춰서 와야 하는 상황이라 기존 티켓은 진짜 다 모조리 날리고 중간에 또 경유해야 하는 그런 거라서 추가 요금 500만 원을 더 들여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한 2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참석한 랠리 어땠을까요? 한 2주 동안 아빠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고 또 뉴스킨 현장을 떠나 있었던 저 윤양옥은 다시 돌아와서 그날 랠리를 참석했던 그날이 또 저에게는 최고의 랠리였고 스폰서 사장님 또 저를 걱정해주던 많은 사장님들의 위로를 받고 보니 한국에 잘 돌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사실 몇 개월이 지나서야 친정 아빠께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거기에 더 며칠 더 머물렀다 한들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 결단하고 잘 돌아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순간의 선택이 뉴스킨 사업가로서 시스템에 참석하는 리더로서의 자리매김도 했고 너무 감사하게 윤양옥이 사업 잘하라고 친정아빠께서는 6개월을 더 사시다가 가셨거든요. 아버지가 편찮다는 이유로 마음이 많이 무겁고 사업과 가정일을 돌봐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날 랠리를 통해서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 500만 원이라는 돈을 썼지만 사실 그때 참 저로서는 힘든 시기였어요. 말은 못했지만 사업에 에너지도 빠져 있었고 스폰서님이 알아서 하라고 했을 때 선택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선택을 안 하고 안 왔더라면 지금의 윤양옥은 없었겠죠. 그리고 나서 3개월 만에 EVP를 달성하게 되었고 EVP가 되자마자 저만의 사무실을 분양받았거든요. 사실 그때 새내기였고 이제 막 날개를 펼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엄마 품을 떠나야 한다니 많이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치만 하라고 해서 한 거였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제 리더십이 생겼고 지금까지 투자한 사무실에서 파트너 사장님들과 같이 하면서 제가 더 주도적인 사업자로 된 것 같아요. 많이 성장하게 되었고 그래서 앞에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루비가 되고 나서 블루 다이아몬드까지 가는데 10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주도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진짜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고 늘 저는 나는 EBA다. 중국 사업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나는 진짜 멋진 프랜차이즈 CEO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나는 할 수 있다를 매일매일 외쳤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진짜 이게 중요하죠. 제가 EVP가 되고 나서 EBA까지 가기 위해서 행동을 했던 사진들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 왼쪽 사진은 서울에서 중국분을 대문해드리는 사진입니다. 이분은 온몸이 아파서 이 부항 자국 보이시죠? 어깨에 풀어드리니까 이런 게 참 신기하다고 감탄을 하셨거든요. 옆에 이 사진은 제가 전라도 광주까지 가서 소비자를 만나고 했던 사진입니다. 아침 미팅을 끝나고 나면 스폰서님 모시고 서울까지 가서 밤 12시에 돌아오는 건 흔한 일이었어요. 서울, 부천 이런 거리는 거리도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 끝자락에서 반대쪽 끝자락까지 가는데 5시간이면 된다잖아요. 저희는 옆 동네 가는 것도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저희 그룹장님, 김정아 사장님의 지원으로 미팅도 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루미스파 LTO 때 광명에서 세미나를 진행한 사진이고요. 또 부천센터에서 부천센터가 막 오픈했을 때 초대 세미나도 하고 거기서 참석도 했고 이렇게 팀들과 함께 으쌰으쌰 함께 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중국 사업을 하기 위해 EBA가 되기 위해 계속 시크릿하고 움직였더니 여기서 또 소개가 나와서 스폰서 사장님과 함께 중국까지 다녀왔던 사진입니다. 중국에서 아침부터 밤낮 없이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왜? 왜냐면 저희가 중국에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요건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쁜 친구와 친구 맺기도 하고 옛날에 소심한 저였다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때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저에게 이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팀앤팀의 큰 시스템 33LC 클럽에서 봉사하면서 제 리더십을 키웠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제 역량을 키웠던 것 같아요. 진짜 저를 키우는데 한 몫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 회사나 저희 그룹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모션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임합니다. 요건 저희 그룹에서 진행하는 6천 만찬에도 참석했었고 그룹 내 성공스쿨이라는 밤에 하는 미팅에서도 이렇게 많은 형제라인 사장님들과 같이 에너지를 모으고 했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면서 들고 뛰었던 도구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 양자로 건강을 체크하고 플랜을 풀고 사업에 관심 있으면 책 미팅까지 연결하고 포인트 리더 사장님들과 2대1 미팅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이 비즈니스를 보여주는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팀들과 리더 사장님들과 줌으로 하는 미팅도 하고 휴대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 저희 모닝스쿨도 지금 줌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원래 초에 우리 팀들과 함께 동물 지도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살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꿈을 꾸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어디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겠어요. 뉴스킨 안에 왔더니 내가 살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같은 꿈을 꾸어나가고 있었죠. 그러면서 뉴스킨을 통해 제가 바뀐 것, 이제 제가 누군가를 돕고 제가 누군가를 리더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면서 그들의 꿈을 응원하는 리더로 제가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꿈을 꾸고 성장하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뉴스킨에 와서 또 다른 저의 감동은 매번 직급이 올라갈 때마다 회사에서 저를 인정해주고 축하 무대에 서게 되었는데요. EVP 되었을 때 이렇게 예쁜 드레스를 입고 인정받는 시간이었어요. 모든 분들이 그렇듯이 저도 첫 핀 인정이 너무 설레었고 떨리고 이 드레스는 저희 집에 아직도 깨끗하게 세탁해서 먼지 안 묻게 곱게 묻어두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BA 인정받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요건
드림 페스티벌에서 EBA 인증식을 받게 되었는데요. 1000명 가까이 있는 사장님들 앞에서 인정해주는 그러한 달이었어요. 뉴스킨 센터가 있는 대구 섬유박물관으로 옮기기 전에 하게 된 행사였어요. 지극히 평범한 엄마였던 제가 결혼식 때보다 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축하받고 인증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상상치도 못한 그런 자리, 그런 행사에서 축하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스피치를 하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도 납니다. 기쁨의 눈물, 행복의 눈물이죠. 지금 저는 유즈그룹 안에서 제가 배우고 제가 행복했던 이런 이야기들 그룹 안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유즈그룹 안에서 제가 트레이닝도 하고요. 유즈그룹 소비자의 날에 초대해서 저희 이야기도 나누고 제가 좋아하는 제품도 같이 나누고 하니 이렇게 하다 보니 제가 또 큰 무대에서 저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무대가 주어져서 스피치도 했고 제가 이렇게 성장하니 회사에서도 이렇게 좋은 일에 초대해서 2천만 장자 사장님과 좋은 일을 나누고 왔습니다. 이건 우리 회사에서 도서관을 지어주는 일인데요. 그죠? 가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좋은 일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이건 유즈그룹 사장님들과 함께 부산 연대 동합 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 나눔 활동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뉴스킨이 정말로 추구하는 선의의 힘을 제가 또 직접 가서 확인하고 왔거든요. 요 밑에 이름 보이시죠? 윤양호. 이거 볼 때마다 기분이 왠지 뿌듯하고 좋아요. 이렇게 제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전달하고 팀을 키웠더니 회사가 또 저에게 여행으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회사에서 공짜로 저희 부부에게 코타키나발루 석세스 트립을 선물로 주셨어요. 첫 번째 석세스 트립은 더 의미가 있었어요. 왼쪽에 있는 이분이 저의 남편인데요. 코타키나발루 석세스 트립에 아이들 없이 우리 둘만의 신혼여행을 다녀온 기분이었어요. 오른쪽에 이 사진은 뉴스킨에서 25년을 넘게 사업하신 우리 2천만 장자 도기털 사장님이십니다. 이곳에 가서 이분들과 함께 밥 먹고 자고 놀면서 정말 성공자의 삶을 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석양을 보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진짜 멋지죠? 실제로 저희 부부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진이거든요. 휴대폰 그 메인 사진에도 이걸 만들어 놨어요. 또 두 번째는 연이어서 마카오 석세스 트립을 다녀왔거든요. 사진으로만 봐도 즐거워 보이는 모습 느껴지시나요? 또 유즈그룹의 멋진 리더 사장님들과 함께 마카오에 와서 함께 신나게 즐겼던 사진입니다. 제가 뉴스킨으로 성장하고 나니 그냥 마누라가 하는 시시한 거인 줄 알았는데 석세스 트립을 통해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보게 되었고 사실 남편이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밖에서 뉴스킨을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반대했던 남편이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또 저의 든든한 스폰서 사장님들을 이 고마운 분들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 초대도 하고 이날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 나눴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진은 가족 사진입니다. 제 옆에 있네요. 이 사진은 제가 뉴스킨을 만난 저의 Y예요. 사랑하는 딸들과 최근에 남편과 함께 다녀온 여행인데 이 조그만 애가 지금은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이 되었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엄마가 멋진 엄마라고 최고의 엄마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지금 저는 내 자신에 대한 꿈도 없었다. 제가 누군가의 그 꿈을 응원하는 그런 멋진 리더가 된 뉴스킨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꿈도 없고 소심했던 제가 꿈을 이루고 누군가의 꿈을 함께 응원하는 그런 리더. 그리고 유치원 가서 손도 들지 말라고 했던 제가 이제는 아이들 학교 일은 물론 뉴스킨의 강의를 들으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자발적으로 손 들고 나가서 발표하고 한답니다. 본사 강의 때 손 들고 선물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한이 맺혔었나 봐요. 어디 가나 손 들고 저 하겠습니다 하면서 한 것 같아요. 사업하는 진짜 남편의 집에서 살림만 하고
아이만 봐주는 그런 아내가 아닌 이제는 남편과 뉴스킨의 이야기도 함께 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노후나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멋지고 당당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는 뉴스킨을 하면서 꿈을 가졌고 굉장히 원대한 꿈이 있어요. 제 꿈은요. 지금은 신랑이 저의 가족을 책임지지만 노후는 제가 저희 가족을 책임지는 그런 든든한 아내가 되는 것이고 딸의 꿈을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하는 그런 엄마가 아닌 언제든 아이들의 꿈을 후원하는 그런 엄마. 국제사업을 통해 한국에 있는 욕구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영향력 있는 리더. 그 평범했던 가정주부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내는 그런 리더임을.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해낸 출발도 꿈이었고 이 사업을 한 5년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5년 지금의 현실도 꿈이에요. 결국 제가 이런 자리에서 강의도 하게 되었고 이런 모습이 바뀌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